논술학원 광고를 보시면요, 이런 게 많이 보입니다. 이런 학원에 보내면 자신도 자신의 아이도 저런 결과를 받을 것 같죠. 하지만 대부분 학생들이 모르는 논술 떨어지는 치명적인 실수들이 있습니다. 저도 입시 때 논술로 한양대학교 경쟁률 131대 1을 뚫고 최초 합격을 했는데요. 학원을 보내도 해결되지 않는 치명적인 실수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만 보시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한 논술 허망하게 광탈할 일 없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논술을 난이도 높은 수능 수학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수능 수학을 잘 푸는 것과 논술 문제를 잘 푸는 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수능 수학은 답을 맞추기만 하면 되는데 논술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이 정말 중요해요. 똑같이 답을 맞추어도 풀이 과정을 어떻게 썼냐에 따라서 점수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심지어는요, 풀이 과정을 허술하게 쓰고 답을 맞춘 학생보다 풀이 과정을 완벽하게 쓰고 답을 틀린 학생이 점수를 더 받고 합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로 논술 공부를 당연히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수능 수학을 풀면서도 논술에서 필요한 수리사고력 기르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풀이 과정을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결국에는요, 교과서에 적혀 있는 그 증명 과정대로 풀이 과정을 쓰시면 됩니다. 아니면요, 모의고사 평가원의 답지를 보면요, 거기에 해설풀이 있잖아요. 그렇게 푸시는 게 가장 정석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요, 다른 거 다 보지 마시고 교과서에 있는 정의를 통한 정리 증명들을 연습하셔야 돼요. 거의 애운다고 보시면 돼요. 수학 정의를 통해서 정리를 증명하면요, 그 수학의 기초적인 흐름을 알게 되고 수학적인 사고력 능력이 기르게 됩니다. 이건 앞에 영상에서 말했던 수학을 잘하기 위한 필연성 레벨과도 동일한 얘기인 건데요. 결국엔 이걸 잘하면 수능 수학도 잘하고 수리 논술도 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수능 수학 문제를 풀면서도 논술에 도움되게 공부를 할 수 있습니다. 답만 맞추지 않으면 되는데요. 그런 수능 수학 문제를 풀고 풀이 과정들을 꼭 비교해 보세요. 이게 답만 맞았다고 이게 제대로 푼 게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예시 하나를 보면요, 이런 문제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일반적으로 그냥 미분해서 x에다가 0 넣은 다음에 a랑 b를 구하려고 생각합니다. 근데 풀이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세요? 정답지에서는요, 미분 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답만 맞추면 모르고 지나가는 건데요, 논술도 실제로 이렇게 풀어버리면 완전히 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도 논술 준비를 따로 안 하면 이런 데서 점수가 깎이고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 수학 어차피 공부 많이 하실 테니까 그럴 때 조금 더 풀이 과정을 쓰는 거를 집중하시면서 써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 과정에서 어떤 그래프나 표를 그릴 수 있으면 되게 좋아요. 그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꿀팁이기도 합니다. 지원하는 학교의 모의 논술도 잘 보셔야 됩니다. 모의 논술이요, 미리 이제 본 시험 때 어떻게 내겠다라는 출제 경향을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 하나를 내도요, 이게요, 검증받는 단계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왜냐하면 고교 과정을 넘어서는 수학 문제를 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수학 교수님들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문제를 만드시고 그걸 또 되게 깐깐하게 검증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하나 만들기도 어려워요. 안 그래도 교수님들 되게 바쁘시거든요. 그런데 모의 논술로 문제를 낸 거를 본 시험 때는 완전히 신유형으로 바꿔서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평가원 문제처럼 이제 논술도 모의 논술을 통해서 본 시험은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라는 것들을 알아차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의 모의 논술을 볼 수 있으면 보시는 게 좋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해설 답안이나 첨삭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학교들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양하게 참여하시면요, 그 학교의 본 시험 논술을 볼 때 도움이 많이 되고 상당하게 유리하게 시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만 논술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논술 경쟁률이 높으니까 수능 최저 높은 학교에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경쟁률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 말을 반대로 하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자기 자신도 최저 못 맞추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요, 정시가 정말 준비되어 있는 친구 아니면요, 이렇게 최저 높은 대학만 쓰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특히나 현역인 분들은 수능이 처음이기 때문에 모의고사 성적과 굉장히 다를 확률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최저가 안 되어서 열심히 준비한 논술을 시험 자체를 보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는 안정적으로 적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잘 알아두셔야 될 게 논술은 로또가 아니에요. 자기의 실력이 안 되고 내신이 안 되는데 그냥 높은 대학을 냈을 때 정말 희박한 확률로 합격이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결국엔 본인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시 준비하시는 분들도 논술을 많이 수시에 넣으시는데 그게 뭔가 보험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논술이 사실 어떻게 보면 무엇보다 공평한 시험입니다. 수학의 실질적인 역량이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논술의 합격이냐 불합격이냐가 나뉘게 돼요. 실력이 없으면 논술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를 맞춰도요, 논술 실력이 없으면 그 최저를 맞춘 사람들끼리 해서 경쟁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험에 불합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실제 역량을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웬만하면 논술 학원을 가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내신도 챙겨야 되고 수능도 챙겨야 돼서 바쁘시겠지만 주 1회 정도 또는 2주에 한 번 정도는 학원을 가셔서 준비를 하는 게 좋지 않으신가 생각이 듭니다. 저도요, 논술은 1년 넘게 준비했습니다. 뭐 수능 끝나면 이런 특강, 논술 특강 한다고 1주 완성, 2주 완성, 뭐 논술 쓰는 방법, 이런 것들 특강 하잖아요. 그런 거 절대 보내지 마세요. 절대 보내지 마세요. 하나도 안 나아집니다. 이게요, 수리사고력이라는 게 금방 바뀌지 않아요. 계속 풀이 과정을 써보고 첨삭받고 내가 뭘 잘못했고 나의 실수는 뭐고 내가 뭘 놓치고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검토받고 고쳐야 되는데 그거 1, 2주 만에 안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학원 나중에 특강 보내지 마시고요, 그 돈으로 미리 6개월, 1년 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하시면서 사고력을 바꾸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게요, 수능 수학이랑 내신 수학이랑 논술 수학이랑 완전히 동떨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를 처음엔 배우실 때는 힘들 수도 있는데 배우시다 보면 이 세 가지를 같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공부법도 스스로 터득하게 되거든요. 좀 미리 준비하셔서 실제 역량을 키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좀 정말 중요한데요, 고3 현역들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논술하고 정시를 준비하거나 하면요, 수능 때까지 공부만 계속해야 돼요. 근데 반의 친구들을 보면요, 학생부 종합을 쓰는 친구들도 있고 미리 대학교 선발이 나는 친구들도 있고 학교장 추천으로 면접을 보고 오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갔다 와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면접관이 날 보고 웃었다, 또는 나 합격할 것 같다, 또는 실제로 합격하는 친구들도 생기고요. 그러면 굉장히 흔들리게 돼요. 나는 아직 수능 때까지 준비된 게 없고 수능 날에도 잘해야 되며 수능 이후에 있는 그 논술 시험에서도 내 실력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저 친구들은 이미 입시가 끝난 것 같고 되게 마음이 편한데 그럴 때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굳건히 잡고 준비를 하셔야 돼요. 이제 6월인데요. 지금 준비해온 템포를 꾸준하게 하셔야 돼요. 매일 할 일들을 정하시고요, 그거를 하는 데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눈을 뜨면 오늘 뭐 하지? 하는 것들 잘 보시고 눈 감을 때까지 잡생각 버리시고 그것만 하는 거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팁이요, 수능 전에 보는 논술 시험들 있잖아요. 딱 한 개 정도만 보시는 게 좋아요. 아예 안 보셔도 좋고요. 이게 왜냐하면 그냥 주말에 하루 100분 정도 잠깐 시험 보고 오는 게 뭐가 큰 무리가 될까 이러지만 그거 하루 보면
일주일 리듬이 다 깨집니다. 근데 수능 날과 수능 전까지 그 폼을 계속 유지해야 되고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한 번의 시험으로 깨지는 그 위험성이 생기게 돼요. 이게 아닐 것 같은데 한번 보러 가면 그 자기의 인생이 걸렸잖아요. 그래서 정말 긴장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날까지도 집중을 못하고 계속 해오던 그 루틴이 막 깨지게 돼요.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그래서 수능 전에 뭔가 시험들을 많이 보는 게 안 좋다라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그 감각을 기르셔서 수능 날에 최저나 실제 정시를 위해서 성적을 잘 볼 수 있도록 폼을 끌어올리시는 게 중요하고, 또 그 이후에도 논술 본 시험들을 제대로 볼 수 있게 수능 전까지는 되게 규칙적으로 정말 프로페셔널하게 뭔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좋은 폼을 유지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결국에 결론적으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되게 흔들릴 거예요. 이제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9월 모평도 보고 이제 여러 사람들의 상황들이 생길 텐데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준비해온 대로 꾸준히 가시면 논술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 때긴 합니다. 정말 지금 6월 이제 시작하면서 수능까지는요 얼마 남지 않았고 이제 내신도 점점 더 끝나가고 준비할 게 많아집니다. 고3 학생뿐만 아니라 고2, 고1도 정말 고민이 많아지는 때인데요. 여러분 잘하고 있으니까 지금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요, 계획을 세운 대로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계획을 세우지 않으셨다면요, 계획을 먼저 세우시고요. 계획을 세우셨다면요, 잡생각을 빼고 그냥 나아가시면 됩니다. 고1, 고2분들 이제 6월이 지나가고 말이 되면요 더 흔들릴 거예요. 수능 어떻게 준비할지, 정시할지, 수시할지 정말 흔들리게 되는데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준비해온 대로 가시면 됩니다. 종합을 준비해온 친구들은 계속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 탐구를 할 수 있도록 집중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혹시나 학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도움을 주고 싶으시다면 제가 준비한 무료 전자책 기적을 설계하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를 정리해둔 PDF가 있는데요, 그거 참고해서 보셔도 좋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의 공부 태도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획도 세워줄 수 있도록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네, 이상 기적의 진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